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치3D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짤막한 보충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보충 영상은 뭐냐면요, 질문이 하나 좋은 게 들어와서 이 보충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 진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요, 돌 트림 시트 제작 뒤쪽에서 이제 빛의 지향성 같은 것이 트림 시트에는 묻어 나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트림 시트의 빛의 지향성은 별로인 뉘앙스로 이야기하셨는데, 이전 금속 파트에서 사용한 건 다른 의미로 사용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도 뭐 다르다고 이제 기재는 해드렸지만,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른지를 이미지랑 영상으로 확실하게 보면은 한 방에 이해되실 거예요. 뭐 이게 사실 뭐 대단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뭐 이미지만 봐도 아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그래서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메탈 트림 시트 만든 거죠. 이 메탈 트림 시트 제작을 한 건데, 여기 베이스 컬러 완성본이에요. 최종 완성본. 요거를 보시면은 이때 사용한 지향성은 뭐냐면요, 빛의 지향성은 이 마이크로한 디테일이에요. 이 표면에서 이런 얼룩이 덜룩이 같은 이런 포인트들의 미세한 빛이 들어오는 위쪽을 바라보는 방향과 아래쪽을 바라보는 방향,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요 천량을 미세하게나마 베이스 컬러에서 조금 확보하기 위한 요 정도의 지향성이에요. 요때 사용했던 거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멀 노드랑 라이트 노드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빛의 지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미미하고요. 여기서는 뭐 쉽게 말하면 미시적인 지향성만을 추가해서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돌 트림 시트에서 지향성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미시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거시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최종 완성본을 보시면은 요 마이크로한 요철량에 의한,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그런 브러쉬 터치감을 조금 줬다 정도의 느낌에 가까운 거지, 요런 지향성은 이 트림시트 전체를 봤었을 때 이 트림시트가 위에서 아래로 빛을 받았다, 아니면은 아래에서 위로 빛을 쐈다, 아니면은 뭐 아래로 뭐 그늘이 졌다 같은 그런 거시적인 느낌의 지향성을 트림시트에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면 이런 거죠. 이런 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최종 노멀로부터 라이트 노드를 만들고요. 이 최종 노드로부터 이렇게 빛의 거시적인 지향성을 만들어 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뭐 대충 오버레이로 블렌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거시적인 느낌의 이런 지향성을 잡아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만약에 UV를 가져 이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만들면은 이뻐 보여요. 이게 덩어리감도 뭐 잡히는 것도 같고 이런 디테일한 묘사도 조금 더 있는 것도 같고 하다 보니까 이 텍스처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어, 이대로 사용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문제가 매핑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자, 그거를 요 트림 시트를 익스포트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맥스를 켰고요. 요 트림 시트 방금 만든 금속 트림 시트인데 뭐 메탈릭 파트는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뭐 요것만 있어도 충분히 설명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노멀 맵 데이터 이미지로 바꾸고, 그리고 노멀 범프 꺼내서 연결을 해주고, 여기 범프 맵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범프 맵 강도 1로 두고서 이 녀석 베이스 컬러에다가 연결을 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완료를 했어요. 자, 이 상태로 박스를 그냥 하나 꺼내고요.
여기다가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핑을 하고요. 노멀 맵도 보이게 일단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뭐 기존의 트림 시트에서 이렇게 지향성을, 거시적인 지향성을 줬어요. 트림 시트의 모서리 쪽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에 이런 음영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둔 거죠. 보기에는 이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트림 시트로 맵핑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캡 텍스처부터 매핑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트림 시트 부분 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근데 일단 노멀맵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더 방해가 되네요. 노멀맵 잠깐 끌게요. 네, 이제 끄고 보면은 바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뭐 범퍼맵 꺼버리고, 자, 요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플랫 컬러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트림 시트 그 자체의 빛의 지향성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 요쪽 밝은 쪽 모서리랑 이 어두운 쪽 모서리가 이렇게 경계 사이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면서 그냥 얘가 지향성 없이 제작이 되었다면은 이 모서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의 모서리, 그냥 평평한 모서리 같은 느낌으로 보이기 시작하겠죠.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일반적으로 빛의 지향성, 거시적인 지향성을 넣지 않은 드림 시트라면은 뭐 이런 베이스 컬러의 겉보기 상태만으로도 이런 느낌으로 맵핑이 된 것처럼, 즉 여기도 그냥 무난하게 평평, 무난하게 평평, 그리고 무난한 컬러감을 가진 그런 모서리, 같은 계열색을 가진 모서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빛의 지향성을 베이스 컬러에다가 베이크를 해버린 상태로 익스포트를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 베이스 컬러만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마치 이렇게 모서리가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컬러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죠.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작업 공수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기 옆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UV를 뒤집어줘서 같은 색깔끼리 맞춰주고, 뭐 흰색끼리 마주보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공수를 또 계속 거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인 게 무엇이냐면은, 어디 한쪽 모서리는 시꺼멓고 어디 한쪽 모서리는 너무 밝은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이 떨어지기 쉽다라는 문제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제가 돌 트림 시트를 제작할 때 트림 시트에다가 빛의 지향성 같은 걸 넣으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거시적인 형태예요. 이런 메탈 트림 시트 때 했던 이런 미세한 노이즈 표면의 요철량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요 정도의 지향성은 괜찮아요. 이런 것조차도 없다면은 좀 전반적으로 원래 트림 시트가 기본적으로는 타일 맵이기 때문에 무난무난하게 제작을 좀 해줘야만 타일링을 했어도 도드라지는 패턴이 없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느낌이, 일관된 재질감을 갖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일관성에 집중을 해버렸을 때는 이런 표면의 재질이 너무 심심해지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런 요철량에 대한 미세한 노이즈에 대한 이런 약간의 지향성은 조금은 살려주되, 이게 이제 거리를 떨어져서 이제 캐릭터의 시점에서 볼 법한 요 정도 상황이 되었다면은 그냥 뭔가 긁힌 스크래치나 또는 그런 약간 어두운 그런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은은하게 들어간 그런 회화적 터치감 같은 걸로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살려줘도 되는데요. 대신에 이런 거시적인 트림 시트의 모서리의 한쪽 변이 이렇게 밝아 보인다든가 한쪽 변이 너무 어두워 보인다든가는
요런 덩어리감이 있는 형태로 잡아버리게 됐을 때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요런 형태의 지향성은 피해 주시고요. 이제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어떤 빛의 방향이 어디서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 그런 빛에 의한 방향성, 지향성들은 노멀 맵과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리고 렌더링에서 오는 그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값에 의한 지향성으로서 렌더링으로서 잘 보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를 했다면은 당연하게도 무난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느 각도로 보아도 그런 모서리의 그런 밝기 값이나 그런 들어감의 정도 같은 것들이 무난하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상태로 뭐 음영이 끼얹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태로 노멀 맵이 들어가도 네, 이렇게 무난한 상태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 상태 무난하지만 여기에 바로 그런 지향성이 있는 형태로서 다시 아까 같은 조건으로 바꿔보는 거죠. 다시 지향성 있는 형태로 매핑을 해버리면은 그런 모서리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의 통일감들이, 전반적인 느낌의 통일감이 상당히 많이 해쳐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익스포트를 해버리면은 네, 여기는 아까 제가 유입을 맞췄지만 네, 요런 데가 보인다는 거죠. 어디는 밝고 이렇게 어디는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노멀 맵이 끼얹어 있을 때도 지나치게 과장되는 요런 경계 모서리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여기 모서리가 챔퍼링이 되었다거나 그런 브러쉬로 깎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만든 그런 균일한 느낌이 아니라 아까 그림으로 드렸던 것처럼 요런 느낌의 모서리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되돌리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보충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진님을 비롯한 다른 시청자 수강생 분들도 그런 트림시트 같이 타일 맵으로서 사용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그런 빛의 지향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뭐 요철량이나 회화적 터치를 위한 미세한 그런 양감 조금 살려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거시적인 형태로서 살리는 거는 이런 매핑의 일관성을 깨고 작업 공수가 늘어날 뿐더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모조리 수정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거나 힘들기 때문에 무난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지향성을 빼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든 분들이 듣기에도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트림시트 제작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시면서 잘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충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블록 아웃이죠. 그때 이제 또 재밌는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